안녕하세요. 사주TV가 제공하는 송펠레의 팰레스 코어. 저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박미르달 코치입니다. 네, DV7의 박미리달 코치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예, 제가 워낙 요즘 열심히 이런 사주TV의 그런 송펠레 팰레스코도 준비하고 있고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열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주TV에도 출연하고 네. 그리고 후회고에도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다 보니 네. 저희가 8시에 약속인데 계속 9시에 오고 있습니다. 네. 한 대 깔까요, 여러분? 자, 저희 지난 팰레스코 5화에서 각각 5경기를 예상을 네. 했었는데요. 제가 3경기를 마쳤고요. 박미리달 코치가 2경기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예. 보통 그 50% 이상을 맞추면 적중률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5경기 중에 3개를 맞췄으니까 50%를 넘어갔고요. 그렇죠. 박미리달 코치는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어떡합니까? 약간 좀 6경기를 주시고 한 3경기를 맞추는 뭐 약간 이렇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50%에 근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송하더니 대들어. 사실 이번 주는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고 유로파 리그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펼쳐지는 각 리그의 경기들은 이제 누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냐, 그렇죠. 네, 누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유로파 리그에 나가느냐, 아니면 누가 강등을 당하느냐, 그 길목에서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팰레스코 6화에서는 K리그 클래식 경기는 좀 제외를 하고요. 네.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팰레스코 제6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 경기부터 알아볼 텐데요. 스완지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는 그 스완지가 강등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에버튼이 지난 첫 시즌에서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일단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뽑았거든요. 네. 스완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뭐 스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경기를 하면서 뭐 좋은 결과긴 합니다. 사실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력 측면에서는 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어려운 경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시도했을 때 좀 더 잘 될지 저걸 시도했을 때 좀 잘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지금 스완지 같은 경우는 4-2-3-1인지 아니면 4-3-3인지 이런 확실한 컨셉이 없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맨유전 경기는 이제 4-2-3-1로 플레이를 하면서 시그루손 선수를 좀 더 프리롤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플레이를 했지만 그 이전 경기 같은 경우 4-3-3으로 플레이하면서 미드필더를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컨셉을 가져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버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다가 지난 첫 시즌에서 0-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첫 시즌에서는 너무 몸을 사린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슈나이더링이 그 경기부터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로스 바클리가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네. 후방 빌드업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루카쿠가 침묵을 지키면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경기에서도 약간 불안한 면은 있다. 네. 특히 수비 공격 모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버튼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7인데 네. 리그컵 우승을 맨유가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FA컵 결승전에 지금 첼시하고 아스날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5위까지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데 FA컵 우승한 팀이 맨유니까 6위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FA컵에서 우승을 다투는 팀이 2팀이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어느 정도 획득한 분위기니까 네. 7위까지가 유로파리그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에버튼은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파리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승점 14점 차니까 네. 그럼 마지막에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이런 점을 좀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에버튼이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한 줄 예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급한 놈이 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등 위험에 있는 스완지의 승리를 과감하게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좀 스완지가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더라고요. 과연 송펠레님의 그런 예측이 맞아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챔스의 희망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에버튼이 다 이기고 그리고 모든 팀이 다 지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챔스는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두 팀의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리다 코치가 막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환지도 스토커에게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스날과 맨유 경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간략하게 예상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가 요일이 네. 목요일인데 네. 이 내일 새벽에 셀타비고와 맨유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이 있잖아요. 네. 그 경기 끝나면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네. 일단은 아스날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 최근 3백을 가동하고 있는데 수비 쪽에서 불안한 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3백. 네. 3명이 있는 그 3백. 거기다가 그 수비수들이 앞으로 좀 달려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는 3백 중심에서 좀 라인을 컨트롤하고 네. 리딩해주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외즈가 알렉스 산체스라든가 데니 웰백이라든가 올리비에 지루는 여전히 득점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공수가 약간 불안한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루니가 뛰었었죠. 네. 펠라이니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루니 선수가 플레이하긴 했는데 사실 이도 그렇게 좋은 옵션이라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레시포드가 전방을 이제 책임지긴 했었지만 마시알과 이제 스위칭하는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유기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이나 아니면 포럼에서 같은 경우에는 미키나 아니면은 링가드를 폴스나인에 두고 양쪽의 측면에 두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 그렇게 이브라이모비치의 그런 공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부상 선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주 예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과학의 힘을 발휘하지만 4위는 못할 음. 듯이라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야, 너 아스날 까고 나서 지금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는 건 뭐 병주고 약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펠레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펠레력에 대한 공신력을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펠레력을 앞으로 많이 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아스날이 북런던 더비에서 패했으니까 네. 분위기는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메뉴가 경기 일정이 더 빡빡하고 그쵸. 부상 선수가 훨씬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원정에서 메뉴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무리뉴 감독을 믿습니다. 예. 무리뉴 감독이 또 벵거 감독을 살살 야구리는데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 한 줄 예상은 네. 지친 메뉴 아스날 원정에서도 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제 힘을 발휘하고 무승부. 네. 왜냐면 부상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 힘을 발휘하지만 한계가 네. 있을 것이다. 후반전 지치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라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 경기를 뽑았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던데요. 네,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3백을 쓰면서 경기를 펼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4백을 쓰면서 최근에 원래 경기력을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또 희소식 중에 하나는 이니에스타 선수가 플레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 고메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사실 미드필더에서도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시라든가 뭐 네이마르도 돌아왔고 뭐 수아레즈 뭐 최근에 또 파코까지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전혀 뭐 손색 없는 공격력, 수비력, 그다음에 미드필더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아레알도 최근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캄보와 솔다도를 앞세운 공격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두 줄 수비가 좀 단단한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공수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비 후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측면 쪽에 있는 소리아노라든가 이 도스산토스의 공격 가담이라든가 공격 전개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줄 평.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캄부 제발 한 번만 바캄부 화이팅.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르셀로나 홈 경기인데 지금 너 바르셀로나 안티지? 아닙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아레알이 이제 세트피스에 굉장히 약합니다. 무사치오, 보네라, 그다음에 알바로 곤잘레스 이 셋이 18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요 셋이 가장 당황하거나 수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세트피스입니다.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공에 굉장히 뛰어난 팀이지만 세트피스가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박한부가 한번 해준다면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박리다 코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17경기 무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발 한번 바꿔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는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주 예상을 한다면 창과 방패의 대결, 창이 방패를 뚫을 듯.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참히 뚫을 거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네, 저는 무참히 뚫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호펜하임의 경기. 네. 이 경기가 빅 경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진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팀의 다 분위기가 사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박빙인 상태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3 시스템에 기반을 해서 오바메양이 이제 원톱을 소화하면서 사이드나 아니면은 공간으로 많이 돌아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로이스가 이선 침투라든가 아니면 미드필더 선수들이 침투를 해주면서 박스 안에서 결정을 짓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쾰른 경기 때 사실 그런 경기가 굉장히 잘 흘러갔었고 그런 약속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찬스를 많이 놓치고 특히 두 번째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는 오심으로 이제 네. 논란이 되면서 사실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면서 비겼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도르트문트는 골대도 정말 많이 맞히고요. 네. 오심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상대인 호펜하임이 도르트문트보다는 순위가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분데스리가 3위와 4위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리그로 직행하느냐 네. 아니면 플레이오프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인데 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공격 쪽에서는 시즌 내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바그너라든가 크라마리치가 득점포로 가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측면 쪽에 있는 자원들의 이 측면 플레이가 상당히 위력적이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3백이 좀 불안해요. 네. 이 올 시즌 호펜하임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도 수비 쪽에서 불안한 면을 공격이 다 커버하면서 승승장구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호펜하임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제 한 줄 예상은 도르트문트의 안방 불패. 지금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네. 12승 4무인데 안방 불패 그것은 쭉 계속된다. 네. 그러면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저는 챔피언스리그 결정권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열심히 하세요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무승부입니다. 네. 네. 재미난 사실은 도르트문트하고 호펜하임이 남은 두 경기 상대가 똑같아요. 네. 아우크스부르크하고 브레멘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홈 어웨이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경기가 3위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찾아서 네. 경기를 좀 보셨으면 하는 경기입니다. 네. 물론 바르셀로나하고 비아레아의 경기 꼭 보세요.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네. 물론 챙겨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해설합니다. 박한부 화이팅! 네. 네. 꿀애들이 화내는 소리가 막 들리네. 아이 참. 자, 그럼 다음 경기입니다. 네. 메넨글라드바흐하고 아우크스부르크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메넨글라드바흐 분위기 네. 어떤가요? 저번에 한번 메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메넨 같은 경우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팀입니다. 특히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마인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2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과 그다음에 스피드적인 플레이를 이용한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요. 특히 한이라든가 슈틴들, 호프만, 다우드 최근에 다우드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의 이적이 확정됐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다우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앞에서부터 압박을 해주고 설령 뒷공간을 허용하더라도 어때? 다시 공격해! 라는 그런 전술을 많이 보이면서 굉장히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한정짓지 않고 공격이나 수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능에 충실하니까 성적이 안 좋지. 디테이킹 감독 와서 분위기 좋다가 체크로 안 좋더구만. 네. 지난 마인츠전에서 승리해서 간신히 분위기 바꿨더구만. 네, 맞습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는 더 나쁘긴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는 13위를 기록하면서 이 강등권에서 좀 탈출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6위 함부르크하고의 승점차가 2점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데 일단 최근 분위기 자체는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공격이 좀 살아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노장이죠. 알틴톱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득점력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핀보가손이라든가 막스라든가 슈미트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고공분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구자철 선수가 부상이기 네. 때문에 공수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하우레우라든가 힌터레거 중심의 포백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본능에 충실하려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능은 맨헨이다. 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가 홈에서 강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를 예상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승점이 더 절실한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우크스부르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승점이 절실한 만큼 치열할 것이다. 다만 영양가는 없다.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오. 아, 이렇게 5경기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몇 경기 맞출 것 같아요? 저는 펠레력을 쌓았기 때문에 아까부터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경기 맞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보기에는 박미리다 코치가 평균 2경기예요. 네, 항상. 네, 그쵸. 그리고 제가 평균 2.5경기입니다. 네. 3경기 맞췄다, 2경기 맞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오가고 있는 건데요. 네. 여러분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5월 9일이 투표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네. 네.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토트넘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얀색은 몇 번이더라? 저는 잠깐만. 저는 이렇게 교묘하게 네. 넘어가도록 앙크레깅 하겠습니다. 닮으신 분이 계시던데. 네. 네. 비밀 투표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꼭 5월 9일 네. 투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펠레스코 6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